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잖아요. 여기에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을 보태면 52시간이었는데요. 휴일 근로 16시간을 포함하면 68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휴일 근로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많았었는데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저녁 있는 삶이 됩니다. 뭔가 여유가 있고 저녁도 새롭게 생길 수 있고 아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기틀이 마련됐다거나 할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는 아주 치명타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연 비용이 12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중소 영세기업이 부담해야 될 돈은요 8조가 넘습니다. 70%에 해당되는 거죠. 가뜩이나 중소기업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 16.4% 인상함으로 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오니까 영세 중소기업은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더 이상 내가 기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의 패닉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중소기업, 영세기업한테 몰리면 진짜 큰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올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요. 300인에서 50인까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하고요. 5인에서 300인까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뭔가 유예를 한 거죠. 충격을 견디내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아이고 이거 뭐 살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 12시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지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게 중소기업이에요. 주무를 하는 공장에서 지금도 3교대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거든, 사람이 없어서. 2교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줄여라?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아이고 난 모르겠다. 뭐 적게 만들어 적게 팔지. 생산량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탄력 근무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돼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그 타격이 미치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서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근로자에게 돈을 많이 준다. 월급을 많이 줘서 소비를 늘리고 그 소비가 선순환이 돼서 기업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논리로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써서 최저임금도 그래서 인상한 거거든요. 근로시간 단축도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면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가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아직 질적 경쟁력을 갖추기엔 조금 중소기업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 폭탄이 빵빵빵 떨어지니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마도 고민을 할 겁니다. 저녁 있는 삶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자원이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자원, 우리나라가 가장 큰, 대한민국이 가장 큰 자원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는데 이 경쟁력도 죽지 않게끔 탄력적인 뭔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